안녕하세요. 브리더를 위한 채널 브리더 인큐베이터의 센터장 심영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중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패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나요? 해외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네. 해외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동물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동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막으면,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지하기는 어려우니 구매자들이 사지 않는다면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입양될 수 있을 것이다. 안락사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이 큽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붙었는데, 동물을 생산하고 그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맥락뿐만 아니라 이른바 동물권, 애니멀 라이트라고 하는 약간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동물을 도구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고 지금은 사실은 후자의 것과 전자의 것의 비중이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개인들의 경우도 어떤 특정한 철학을 갖고 있건 그렇지 않건 나는 입양했어요. 이제 이 땡땡이라고 하는 모 여자 연예인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동물을 입양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네, 유기동물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은 동물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은 동물을 버리기 때문일까요? 뭐가 원인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회과학에서 프록시메이트 커즈, 근인, 리모트 커즈, 원인, 가까운 데 있는 이유와 먼 데 있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유기동물이 늘어난다, 즉 버려진 동물이 늘어나는 것은 동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2번, 동물을 많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현재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이유를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동물을 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랑하세요, 버리지 마세요가 돼야겠죠. 또는 버릴 거면 키우지 마세요가 되겠죠. 그런데 왜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라는 번지수가 틀린 말들이 돌아다니냐?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른바 동물을 생산하고 동물을 통해서 업을 삼는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통상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주의 또는 PC주의라고 부르죠, 줄여서. 네, 그런 개념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이러한 개념들은 점점 성장, 확대, 반복을 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루시법의 한국 버전에 이르렀어요. 루시법이 뭐죠? 영국에 있는 어떠한 열악한 상황의 개 번식장에서 루시라는 이름이 나중에 붙였는지 원래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번식용 개체 암컷이 구조되었는데, 그 개체는 온몸이 건강상으로 봤을 때 수의학적으로 엉망진창이었고 계속해서 새끼만 낳다가 간신히 구조되었다. 그러면서 그 법은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번식된 개가 생후 6개월이 넘어야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고통받는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암캐가 오랫동안 새끼만 낳았고 구조되었는데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루시법이 생겼고 그 루시법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분양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걸 한국에 도입한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6개월 미만의 개체를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은 적확하게 얘기하자면 동물의 재분양을 막는 거고, 더 나아가서 브리더들이 직접 생산해서 브리더들이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예요. 아니, 그러면 브리더하고 일반 브리더가 아닌 비브리더 생산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그 얘기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드린 바가 있고요. 아래쪽에서 아마 보여드리고 있을 거고요. 링크로. 브리더는 자신이 길러낸 동물을 직접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브리더는 자신이 생산한 개체를 직접 분양해요. 그런 경우에는 루시법상에서도 생후 2개월만 넘으면 분양할 수 있도록 별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한국에 이 법이 들어올 땐 이 조항은 사라진 상태에서 생산된 모든 개는 6개월 이후에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체 구조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국의 원래 원조 루시법은 브리더와 브리더가 아닌 개, 고양이, 공장을 구분하고 있는 법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루시법, 회기 경과로 폐기되었지만 아마 다시 재발의될 건데, 그 법은 브리더와 개, 공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리더인 것과 브리더가 아닌 것 사이에 무슨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개나 고양이는 모든 동물이 다 그러하듯이 생후 한 5, 6주 정도면 젖을 띠게 되고요. 야생에서는 고양이 경우에는 8주 넘어서 12주 사이에 독립하고, 개는 개의 선조인 늑대 같은 경우에 부모들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후 8주를 어떤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생후 8주 이전에는 충분한 사회화가 덜 된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그 개체가 독립적인 면역 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분양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 개체의 가피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개체가 건강상으로나 또는 심리, 정신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개체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이유로 브리더들은 최소 생후 8주 이후에 분양하는 자체적인 윤리 규정을 갖고 있어요. 물론 펫샵을 비롯한 이른바 논브리더, 브리더가 아닌 비적격 생산자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이 빨리빨리 동물을 빼요. 그 동물이 더 행복한 삶, 그 동물이 더 안전한 삶, 그 동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루시법, 영국에서는 브리더는 그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고 브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리더냐 브리더가 아니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로 6개월 직접 분양하냐 직접 분양하지 않냐를 보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한국은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한국은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의 후속타로 루시법의 한국 버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더를 폄훼하고 브리더를 비난하고 브리더를 배관시하고, 이 브리더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모두가 다 전문 직종으로 존중받고 있는 브리더라고 하는 어벽을 비적격 생산업자, 이른바 개, 고양이 공장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함께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거죠. 우린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펫 산업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펫 산업 선진국이 되려면 펫 문화 선진국이어야 되고, 펫 산업과 펫 문화의 최고 선진국이 되려면 건강한 환경에서 제대로 길러진 개와 고양이가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겠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를 제대로 기르려고 하는 브리더들을 탄압하고 폄훼하고 배관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펫 산업과 펫 문화의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펫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이미 내놨고 계속해서 내놓게 되겠죠. 심지어 현재 어기구 의원은 펫산업특별법을 만들어서 펫산업을 진흥하겠다고 합니다. 그 법의 핵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브리더들이 제대로 된 동물을 길러내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펫 선진국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